강동구에 있는 시장이라는데 지금 빨간 동그라미 있는 승용차, 저렇게 지금 자전거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갑자기 우회전하더니 속도가 막 붙어요. 결국에는 저거 보세요. 사람들이 꽤 많이 친 것 같았고 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아수라장이 됐었죠. 60대 남성이 몰던 자동차가 서울의 한 전통시장 한복판으로 돌진을 한 영상 준비했는데 먼저 영상 보시죠. 이게 그제 저녁 7시쯤에 서울 강동구에 있는 시장이라는데 지금 빨간 동그라미 있는 승용차, 저렇게 지금 자전거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갑자기 우회전하더니 속도가 막 붙어요. 결국에는 저거 보세요. 저 사거리에서 이렇게 앞에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속도가 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붙으면서 결국에는 저렇게 상점을 들이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몰려드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이 사고로 12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목격자의 목소리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야기 하는지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꽤 많이 친 것 같았고 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아수라장이 됐었죠. 변호사님, 이게 뭐 운전자한테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일단은 저런 큰 사고가 발생하면 혹시나 음주라든지 아니면 약물 복용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일단 지금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약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CCTV 영상 등을 분석을 해서 지금 감정을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상자 중에 한 명은 응급조치를 받고 실제 귀가를 했고 그 정도로 이제 경미한 상황이지만 나머지 10명이 넘는 부상자의 경우에는 실제 병원에 이송돼서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만큼 좀 위중하고 좀 많은 중상을 입은 상황이거든요. 예. 일단 속도를 내면서 차가 돌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 영향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차량 결함인지를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운전 미숙일 가능성도 차단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전 미숙의 경우 대표적으로 내가 브레이크, 그러니까 제동 장치를 밟으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이 가속 페달을 밟는 경우가 전형적이거든요.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필요하고요. 물론 뭐 고령 운전자가 다 위험하다라고 보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60대 운전자이고 60대, 70대 운전자들 중에서 저런 운전 미숙 관련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수사기관에서 염두에 두고 아마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른 사고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이것도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보면은 하얀 차가 보이고 차들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뒤에 차가 갑자기 와서 이제 뒤에 추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택시가 앞서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4중 추돌이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요. 이 사고도 목격자 목소리를 먼저 듣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하다가 중간에 황소리 나가지고 차 한 대는 중앙 분리대 넘어서까지 있고 택시는 에어백까지 터져 있고. 그런데 이제 서울의 서로 다른 두 곳에서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네요. 그렇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 시청역에 급발진 주장하는 이제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이런 갑자기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기울이게 됐습니다. 실제 차량의 결함인지 아닌지 여부는 판단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서울의 다른 두 곳에서 굉장히 비슷한, 그러니까 차량이 갑자기 가속이 되면서 이제 충돌이 발생한다라든지 사람들에게 돌진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일단은 짚어주신 것처럼 운전자의 운전 미숙 내지는 운전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사고인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차량의 결함 내지는 우리가 정비를 소홀히 해서 한 것도 물론 운전자의 실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성동구 사고도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운전자들의 경우에 급발진이다. 그러니까 차량이 내가 멈추려고 했는데 멈춰지지 않았다. 이것은 차량 결함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운전자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이제 믿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 주기는 조금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요. 국과수의 차량의 EDR 기록 장치라든지 다양한 이제 기록 분석을 통해서 실제 급발진인지 차량의 결함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실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급발진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림 보여주시죠. 2020년에 45건이었는데 2024년에 114건까지 늘어났어요. 그런데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호사님, 실제로 인정된 거는 없어요, 아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저 기간을 제외하고라도 우리나라에서 차량 급발진으로 사고로 인정된 건수는 0건입니다. 물론 법적인 어떠한 이 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차량에 뭔가 결함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제조사에 의뢰를 해서 제조사가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받아들여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이르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차량 결함이다 아니다 이런 이제 논쟁이 붙어서 국과수까지 갔을 때 실제 차량 결함이 있다라고 인정된 건수는 0건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차량을 제동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멈추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급발진인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은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우리가 뭐 CCTV나 블랙박스나 이런 거 봤을 때 저건 진짜 이상하다 하는 사고들도 많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고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뉴스를 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운전하면서 내 차가 혹시나 급발진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커질 것 같아서 어떻게 정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세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방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간혹 차량이 뭐 급발진이다라고 차량 결함을 주장했지만 알고 보니까 나중에 브레이크 가속 페달에 이제 패드가 닳았다라든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제 차량의 결함 내지는 뭐 수리 미숙 뭐 이런 것들이 밝혀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결국에는 그 원인을 타고 가다 보면 차량이 제조사에서 나올 때 당시에 어떤 결함이라든지 오류가 있었다기보다는 운전자가 제때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친다라든지 브레이크 페달이라든지 패드를 갈아줘야 되는데 이걸 갈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든지 이런 경우도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내가 급발진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보다는 사실상의 평소에 차량 관리를 잘하고 내가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운전 미숙의 상태가 아닌지 인지 상태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더 유효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입구에 멈춰서 있는 승용차. 갑자기 오른쪽으로 돌며 사람들로 붐비는 가게를 덮칩니다. 이후 맞은편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춥니다. 어제 저녁 7시쯤 6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시장으로 돌진해 운전자와 행인 등 12명이 다쳤습니다. 사람들이 꽤 많이 친 것 같았고 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아수라장이 됐었죠. 운전자는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음주나 약물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와 차량들이 부서진 채 도로 위에 멈춰 서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앞서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는 등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하다가 중간에 황소리 나가지고 차 한 대는 중앙 분리대 넘어서까지 있고 택시는 에어백까지 터져 있고. 사고를 낸 60대 택시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